학습 목표는 과학에서 정의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과학에서는 어떤 경우에 일을 했다라고 할까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경우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일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일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힘을 가한 물체가 이동을 하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생기겠죠. 이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한 값을 일로 정의합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일은 기호로 W를 씁니다. work라고 해서 W로 쓰고요. 힘은 F, 이동 거리는 S. 그래서 일은 FS다. 이렇게 공식화합니다. 외워야 하고요. 그러면 단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 이동 거리의 단위는 미터죠. 그래서 뉴턴과 미터를 곱한 뉴턴 미터가 1이 되고요. 이것을 하나의 단위인 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1은 줄의 단위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의 양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을 때 어떤 물체가 수평면에 놓여 있는데 이 물체에 F라는 힘을 주어 이 힘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 이 F라는 힘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F의 크기와 S의 크기를 곱해주면 됩니다. 단순히. 그런데 2번,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고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수평면에 물체를 놓았는데 이 물체를 F의 방향으로 S만큼 이동시켰는데 이 둘이 나란하지 않고 세타의 각을 이루고 있을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일의 양을 위에서와 똑같이 W는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의 크기를 단순히 곱하면 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일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과학에서의 일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즉 이제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힘과 이동거리가 나란한 성분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얘들이 나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란한 성분을 찾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의 성분을 이동거리와 나란한 성분과 그렇지 않은 성분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 F라는 성분을 X축, 즉 이걸 FX라고 하고요. Y축 성분 FY라고 하겠습니다. 이 F라는 힘을 FX와 FY로 나눠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일은 무엇과 무엇을 곱해야 할까요? 그렇죠. FX와 S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fx는 어떤 값이 되죠? f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가 1이 됩니다. 즉 w는 fs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2번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에 따른 힘의 그래프. 과학에서는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1번 보겠습니다.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그래프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볼 때는 여러분 면적과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적은 이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는 S, 세로는 F, 즉 F 곱하기 S가 되죠. 이게 1의 양이 됩니다. 즉 FS 그래프에서 면적은 1의 양이다. 자, 2번 힘의 크기가 변할 때 S에 따른 F의 크기를 봤을 때 얘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변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의 면적은 무엇을 의미한다? 1의 양을 의미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과학적 일이 0인 경우.
자, 요 경우는 우리가 1의 양의 정의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1은 F 곱하기 F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한 것을 1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이 1이 0이 되는 경우는 F가 0이거나 또는 S가 0이거나, 즉 힘이 0이거나 이동거리가 0이거나. 자, 이동거리가 0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사람이 벽을 밀 때 아무리 힘을 줘서 벽을 밀어도 벽이 꿈쩍하지 않을 때 이동거리가 0이죠. 그래서 힘은 들었지만 과학적으로 한 일은 0이다. 자, 두 번째, 힘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어떤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경우. 자, 이 경우는 물체가 움직이고 있지만 이 물체에 가해진 알짜 힘이 0이기 때문에 이 물체는 받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일 때입니다. 즉, 예를 들면 어떤 물체를 윗방향으로 F라는 힘을 주어 당겼는데 이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경우, 이 경우는 1이 0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1의 양이라고 했을 때 ES를 잘 봐야 된다고 했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즉 이동 방향 성분과 힘의 방향 성분이 나란한 경우를 곱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얘들이 이렇게 수직이 될 경우에는 이동 방향으로 가해준 힘의 성분이 없어요. 0입니다. 그래서 힘과 이동 거리가 수직인 경우에는 1이 0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우리가 1은 각도를 이룰 때 F와 S가 각도를 이룰 때 FS 코사인 세타라고 했잖아요. 여기 세타였죠. 즉 이 세타가 몇 도다? 90도인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 코사인 90은 0이잖아요. 그래서 1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4번 1의 양 계산하기. 1번 수평면에 놓인 물체를 100N의 알짜 힘으로 10m를 밀었을 때 이 100N의 힘이 물체에 해준 1의 양을 계산해보자. 1은 FS죠. 100N 곱하기 10m 해서 1000줄이 됩니다. 두 번째, 질량이 10kg인 물체를 10m 들어 올렸을 때 여기에서 방향이 반대로 돼야 됩니다. F라는 힘을 주어 얘를 10m를 들어 올릴 때, 즉 W는 FS잖아요. F 곱하기 얼마 이동했죠? 10m. 그런데 이 F 값을 몰라요. 그러면 자, 질량이 10kg인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여러분 최소 이 물체가 들어 올라가려면 물체에 무엇만큼 힘을 줘야 들어 올라가죠? 그렇죠? 무게만큼 힘을 줘야 되잖아요. 사실 이 물체가 이 문제가 상황이 정확하게 되려면 요 상황이 들어가야 돼요. 등속 운동할 경우. 물체에 F라는 힘을 주어 얘가 등속 운동하려면 이 물체 지금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 중력과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해줘야 얘가 올라가니까 얘는 중력이다. 즉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인데 여기서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10을 곱해주면 되죠. 질량이 10kg이고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얘는 100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은 100N 곱하기 10m니까 1000줄이 되죠. 그 다음에 1의 양 계산하기 두 번째입니다. 1. 수평면에서 힘이 물체에 한 일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잠깐 설명하면 어떤 물체가 수평면에 놓여 있는데 질량이 m인 물체였어요. 그 물체의 초기 속도는 V0였고요. 이 V0로 움직이고 있는 질량 m인 물체에 F라는 힘을 가해서 얘를 쭉 밀어요. 얼마만큼? S만큼. S만큼 밀고 나서 얘가 밀렸으니까 속도가 당연히 빨라졌겠죠?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을 때의 나중 속도를 V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F라는 힘이 물체에 해준 1의 양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W는 FS다. 그죠? 자, 이 상황에서 F라는 힘을 줘 얘가 S만큼 이동했다. F라는 힘을 줬더니 V0에서 V만큼 속도가 변했다. 이 상황이 어떤 운동이죠? 물체의 등가 속도 운동이 되겠죠. 자, 이 F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앞에서 뉴턴 법칙 F는 ma가 되죠. 이 물체에 가한 힘 F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이 물체의 가속도를 곱해주면 돼요. 즉 mas가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여러분 이 공식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s예요. 여기 as 보이죠? 그럼 as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죠.
요거를 대입을 하면 m 곱하기 2분의 1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고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m v제곱 빼기 2분의 1 m v0의 제곱이다. 여러분 2분의 1 m v제곱 요거 무엇이죠?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EK라고 씁니다.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EK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준 거죠. 즉 나중 운동 에너지와 처음 운동 에너지의 차이다.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무엇이? 2리. 자, 이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어떤 물체에 일을 했는데 그 일의 값은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물체에 힘을 줬더니 초반에는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0의 제곱이었는데 운동 에너지가 늘었어요. 2분의 1 mv 제곱으로.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늘었을 때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값. 이 차이값만큼이 바로 무엇이다? 외부에서 이 F가 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수평면에서 힘이 물체에 한 일의 양은 무엇과 같다?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다시 이야기하면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다시 얘기하면 한 일의 양이 에너지로 저장된다 라는 겁니다. 즉 일이 무엇으로 저장된다? 에너지로 변환된다 라는 거죠. 저장, 변환. 중요합니다. 그다음 2번 중력에 대해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이 물체의 한 일의 양. 이것도 조건은 등속 운동이라고 조건을 걸어줄게요. 그러면은 질량이 m인 물체를 F, 운동 화살표 바꿔주세요. F라는 힘을 줘 H만큼 들어 올렸어요. 이 일은 FS인데 여기에서 얘가 H만큼 올라갔으니까 F 곱하기 H가 되겠죠. 자, 요 상황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상황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10kg인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F가 물체의 무게와 같다라고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 질량 M인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F는 물체의 무게만큼. 그래서 mgh가 된다. 무엇이? W가. mgh 어디서 봤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위치 에너지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EP라고 쓰겠습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즉, 한 일이 무엇으로 저장되었다? 위치 에너지로 저장되었다 라는 겁니다. 즉 물체에 해준 일의 양은 무엇으로 저장된다? 에너지로 저장된다. 즉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겁니다. 일이 에너지로 저장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 에너지는 짝꿍으로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